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어제 오후 5시 10분쯤 군산시 수송동에서 지하 오수관로 점검을 하던 근로자 2명이 맨홀에 빠졌습니다. 이 사고로 57살 서모 씨가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54살 임모 씨는 실종됐다가 사고 지점과 3km가량 떨어진 곳에서 17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유독가스 질식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고 교사의 학생 성추행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재학생은 물론 졸업생까지 나도 당했다는 피해자들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SNS에는 피해자 모임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전북교육청이 특별감사에 들어갔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학생에게 뽀뽀를 하고 사귀자는 문자를 보냈다. 수행평가 점수를 올려준다며 애교를 부리게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몸을 만졌다. 학생들이 털어놓은 성추행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손 만지고 허리 감싸고 있어요. 상황이 불쾌하죠. 그래서 피해자한테 저희 치마 길이가 어느 정도인지 봐야겠다고 책상 위로 다 올라가라고 교복 입은 채로. 성추행뿐만이 아닙니다. 욕설과 폭력을 일삼고 너 내가 그렇게 만만하냐고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있다고 그러시면서 이제 뺨을 맞았어요 그때. 학생부 기록이나 점수를 미끼로 선물을 달라고 하는 등 수시로 금품을 요구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너는 이날에 치킨이랑 피자를 전 교무실에 다 돌리고 이렇게 해. 그리고 넌 이날에 다른 걸 시켜서 닭강정을 이렇게 돌려 이런 식으로. SNS에는 피해 사례를 모으기 위한 페이지까지 개설됐는데 재학생과 졸업생의 생생한 증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해당 교사 외에도 2~3명의 다른 교사가 학생들에게 성희롱을 하거나 선물을 요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오랜 기간 이 같은 일이 반복된 건 동료 교사들의 묵인 때문이라는 게 학생들의 주장입니다. 선생님들도 본 적이 있어요? 네, 다 보고 계셔도 모른 척 하시는 게 일상화니까. 그러면 어떤 선생님들이 보셨어요? 그냥 교무실에 있는 전체 선생님들 다 기억하죠, 여러분. 학교 측은 전혀 몰랐던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이 선생님은 성과 관련된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서 아무도 나한테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고. 해당 교사가 사의를 표한 가운데 학교는 이 교사를 직위 해제할 예정입니다. 전북교육청은 해당 교사뿐만 아니라 학교 운영 전반에 관한 특별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삼성의 새만금 투자유치 무산 조사특위에 김완주 전 지사가 출석했습니다. 김완주 전 지사는 당시 삼성의 투자 계획은 진정성이 있었다며 어렵더라도 기업을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LH 유치 무산에 따른 국면 전환용 이벤트가 아니었냐는 지적은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조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의 새만금 투자유치 무산의 핵심 증인인 김완주 전 지사. 그동안 수차례 출석 요구를 거부하던 김 전 지사가 갑작스레 조사특위에 나왔습니다. 김 전 지사는 삼성 투자유치 MOU가 LH 유치 무산에 따른 국면 전환용으로 비춰지는 것이 안타까워 출석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 투자유치를 추진한 그때 지사로서 솔직하게 모든 걸 털어놓고 의혹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도록 제가 솔직히 다 말씀을 드리겠다는. 조사특위는 삼성의 투자 계획이 주무 부서를 배제한 채 비밀스럽게 진행됐고 LH 이전 무산으로 성난 전북 민심을 달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 게 아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삼성의 새만금 투자 유치가 결론은 LH공사의 투자 공기관 유치 실패에 대한 물타기 아니었냐라는 게 사실 문제가 맞긴 맞습니다. 하지만 김완주 전 지사는 LH 유치 무산과 삼성 투자 유치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당시 삼성의 투자 계획은 진정성이 있었고 지금도 신뢰하고 있다며 꾸준히 설득해 투자를 유치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삼성이 설사 진정성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또 앞으로 신규 투자를 한다 보니까 이것을 지렛대로 삼아서 계속 투자치 노력을 하고 삼성의 마음을 얻는데 우리가 주력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 전 지사는 투자 유치는 기업의 마음을 얻는 것이라며
삼성과 대화 중단을 선언한 송하진 지사를 애둘러 비판했습니다. 당시 삼성 투자 유치 과정에 있었던 핵심 증인들에 대한 신문을 모두 마친 도의회 조사특위는 8월에 결과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JTB 뉴스 조창윤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서울 사무소 운영 때문에 여론의 호된 질타를 받고 있는데요. 금융도시 조성 사업에서도 팔짱만 끼고 있어서 지역 특화 발전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윤성 기자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기금운용본부 개청식에서 지역 상생 발전을 강조했습니다. 특별히 지역의 금융인재를 양성하는 일을 저희가 산학협력을 하는 것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인재가 길러지고 또 지역과 상생협력하는. 하지만 연금공단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사업은 전통시장의 물품 구매와 자매 결연 정도가 사실상 전부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이전한 지 2년이 됐지만 아직도 전라북도와 추진하는 지역 협력 사업은 없습니다. 아직 국민연금공단하고 직접적으로 협력해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은 없어요. 아직. 금융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와 거래하는 300여 개의 금융사를 전주로 유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광주 전남 혁신도시의 한국전력처럼 금융비용 지원이나 수의계약 등을 통해 기업 유치에 나서야 되지만 기금운용본부는 이런 노력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연금공단 자체에서 직접화하려는 노력은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공공기관이 정부 눈치만 보며 마지못해 끌려가는 방식으론 혁신도시는 결코 성공할 수도 없습니다. 때문에 공공기관장 평가에 지역 동반성장 기여도 항목을 집어넣고 혁신도시 특별법에 공공기관의 역할에 책임을 지우는 보완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지역에 정착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얼마나 하느냐 하는 것들에 대한 공공기관의 어떤 평가 점수에 반영을 해서 또한 지역 특화 발전에 적합한 인물을 공공기관장에 임명하는 것도 동반성장이라는 혁신도시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윤성입니다. 마을에 새 도로가 생긴다면 반겨야 하는 게 당연할 텐데 도로 개설을 반대하고 있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어떤 속사정이 있는 걸까요? 하원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적한 농촌마을의 도로를 대형 차량들이 빠른 속도로 내달립니다. 횡단보도에 사람이 서 있어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마을로 이어지는 도로는 직각으로 꺾인 커브길.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17번 국도가 마을을 가로질러 개설되면서 지금까지 교통사고로 숨진 마을 주민만 7명에 이릅니다. 너무 달려요, 차가. 무서울 정도예요, 낮에도. 3살 먹은 애기도 죽고 또 우리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또 저기 할머니 한번 돌아가시고 바로 저 위에서. 그런데 최근 전라북도가 740번 지방도 확포장 공사를 진행하면서 마을 뒷산을 절개해 17번 국도에 연결하려 하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사거리가 생겨 주민센터나 보건소를 가려면 또 한 번 도로를 건너야 하는 위험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도로를 건널 때마다 항상 불안하고 그런 마음으로 좀 도로를 건너고 다니고 있는데 이 도로가 생긴다 보면은 더 위험하다 해서 이렇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전라북도는 마을을 지나지 않는 새 노선안을 검토해 다시 주민 설명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업비도 좀 적게 들고 그다음에 이제 주민분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좀 사고 위험이 적은 쪽으로 저희들이 이제 노선안 지금 잡고 있습니다. 과속을 일삼는 대형 차량 때문에 마을길조차 편하게 다닐 수 없는 주민들. 도로 선형을 개선하고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사고 예방 대책도 서둘러 마련해야 합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군산에서 열리는 시간여행 축제 홍보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여성 공중 화장실에 안심벨을 설치하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하얀색과 빨간색으로 꾸민 차량 한 대가 거리를 누빕니다. 오는 9월 군산에서 열리는 시간여행 축제를 홍보하기 위한 차량입니다.
군산시는 이번 축제 기간 근대 이야기 속을 주제로 천막극장과 남사당 외줄타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1930년대 그 당시 차량을 컨셉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시간여행 축제 홍보용 차량을 제작을 했습니다. 전주시와 부안군 등에 이어 정읍시도 여성 공중 화장실에 안심벨을 설치했습니다. 안심벨은 화장실 안에서 위급 상황이 발생할 때 벨을 누르면 경광등이 켜지고 즉각 경찰에 연결되는 장치입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여성 대상 강력 범죄를 예방하고 여성들이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남원시와 농협이 농가 소득을 높이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소득 작물을 개발하고 유통을 체계화해 6차 산업화에 발빠르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서 농가 소득이 증대되고 농업 생산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창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이 대기업을 통해 전국에 홍보됩니다. 고창군은 이랜드 리테일과 협약식을 갖고 지역 농특산물 홍보전을 이랜드 계열 매장에서 정기적으로 열기로 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내일 무주 태권도원에서 개막하는 2017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에 참가하는 북한 태권도 시범단이 오늘 전주에 들어옵니다. 세계 태권도 연맹은 북한 태권도 시범단 36명이 오늘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전주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대회 개막일인 내일 무주 태권도원으로 향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태권도 시범단은 대회 개막식과 폐막식을 비롯해 오는 26일 전주, 28일 서울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시범 공연을 펼칠 계획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혁신도시 이전 기관의 신규 채용 때 지역 인재를 30% 이상 채용하라고 당부하자 환영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국가 균형 발전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혁신도시 이전 기관의 지역 인재 30% 채용이 시급하다며 정치권과 이를 법제화하도록 힘쓰기로 했습니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지난해 대표 발의한 공공기관 지역인재 35% 의무 채용법을 서둘러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북도의회가 기금운용본부 서울사무실의 설치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전북도의회 이학수 의원 등 12명은 기금운용본부의 서울회의실 설치가 거점 사무실 설치와 다를 바 없고 기금운용본부의 완전한 전북 이전을 거부하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또 이번 서울 사무실 설치가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 추진으로 이어지진 않을까 우려된다며 국민연금공단이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으라고 촉구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립대가 서남대를 인수하게 되면 남원은 물론 전북 차원에서도 기업체가 들어오는 것 못지않은 축복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이용호 의원은 서울시와 서남대 인수 문제에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하는 자리에서 박 시장이 서울시가 13개 병원을 보유해 최종 인수자가 되면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최근 시립대로부터 종합보고를 받고 기획조정실장을 팀장으로 TF팀을 꾸리는 등 서남대 인수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GM 군산공장이 생산 물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한국GM의 대일 설립한 영업 마케팅 부문 부사장이 전북을 찾아 군산공장을 중단 없이 가동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일 설립한 부사장은 전북 도민의 성원으로 한국GM 차량이 국내 시장에서 1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며 감사의 뜻을 밝히고 글로벌 경기가 회복된다면 군산공장의 생산량도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전북은 오늘 전주와 순창 등 10개 시군에 8일째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31도 등 29도에서 32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7도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은 29도에서 31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일요일인 모레 일부 내륙에 저녁 한때 소나기가 내려 더위가 한풀 꺾인 뒤
다음 주는 낮 기온이 28도를 오르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